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상의 제 얼굴로는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사오정 40대와 50대에 정말 자신을 사랑하기라는 채널을 만들고 지금 운영한 지는 얼마 안 되었는데요. 제가 채널을 만든 이유는 100세 시대를 살면서 딱 정확히 인생의 중반, 다시 말해 중년의 생활을 즐겁게 사는 방법에 대해 여러 가지 소주제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느끼고 즐기기 위한 콘텐츠를 통해 삶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그동안 제가 겪었던 40대부터의 여러 가지 경험과 고비들, 또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여러분께 제 경험들을 발판 삼아 담담하게 하나씩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또 쇼츠와 일반 영상을 통해 삶을 즐겨나가는 현재의 저의 모습들도 공유하고 제안해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많은 콘텐츠를 다룬다고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일 큰 주제는 40대와 50대의 즐거운 삶, 자신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삶, 이 큰 주제만 이해하시면 조금 보시는데 편하게 느껴지시리라 생각됩니다. 솔직히 30대 후반부터는 집안에서는 아빠와 엄마의 역할이 더 중요시되고 직장에서는 신입의 시절도 끝나고 중역부터 50대에 은퇴하는 나이가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삶의 주인공이 자기 자신보다는 조용과 퇴장으로 가는 길에 있는 나이대이기도 하고요. 그런 가정들 속에서 겪는 서운함과 공허함이 많잖아요. 우리 채널을 통해 그런 감정들을 치유하고 같은 세대의 동질감을 통해 다시 동기부여되고 힘을 얻는 그런 과정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첫 번째인데요. 중년 우울증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 이야기를 통해 이야기를 전개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름만 말하면 다 아시는 우리나라 5대 기업에서 20년 정도 일을 했어요. 회사를 다니면서는 말 그대로 승승장구하고 승진도 누락 없이 잘 해왔고요. 그런 제가 갑자기 스스로 45살에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이른 나이에 회사를 스스로 그만두고 나왔어요. 누가 그만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제 마음속의 자신이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시절에는 정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스스로 미칠 것 같았거든요. 그게 지금 돌아보면 바로 우울증이라는 녀석 때문이었고 3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뒤를 회상해 보며 여러분들께 제 경험들을 이야기 드리고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이미 겪으신 선배님들도 계실 것이고 혹시나 지금 같은 고비를 겪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중년의 시작, 정신적인 방황의 예방주사라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한번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우울증의 시작과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 우울증의 시작은 40대 초반부터 슬금슬금 쌓아졌던 것 같아요. 직장을 다니면서 일은 열심히 했고 회사에서도 인정은 받았지만 늘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반복된 생활의 매너리즘에 늘 시달려야 했고 회사 특성상 잦은 연고지 이동으로 안정적인 느낌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언가 탈출구가 필요했는데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또 한편으로 저는 가정적으로는 아빠가 되지 못했거든요. 아이가 없었거든요. 늘 한켠에 허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나이가 조금씩 쌓여가는지를 체감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순간부터 모든 게 힘들고 지치고 의욕도 없어지고 불안하고 쉬는 날이어도 가슴이 뛰고 초조하고 이런 현상들이 반복이 되더라고요. TV 프로그램 같은 것도 나는 자연인이다 같은
일상탈출 프로그램만 늘 반복해서 보기도 하고요. 결정적으로 의욕이 너무 없어지더라고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부정적으로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런 과정이 지속되다 보니 수면장애가 찾아왔습니다. 하루에 3시간 이상을 못 자는 일상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일상이 엉망이 되어버린 데까지 채 6개월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갑자기 일 잘하는 사람이 일을 아주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고 지인들도 우울해하는 날을 하나둘씩 멀어지기 시작했죠. 제 우울증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44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일상적인 매너리즘에서 일이 반복될 무렵 갑자기 찾아온 불청객, 그 녀석이 바로 우울증이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우울증이 뭔지도 몰랐고 많은 분들도 아직은 겪어보시기 전에는 우울증이라는 게 간단한 마음의 슬럼프 정도라고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네, 맞아요. 처음에 완벽히 알고 대처한다면 이 녀석에게 성장의 먹이를 주지 않고 저 멀리 보내버릴 수도 있었죠.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 역시 우울증 자체를 인정하지도 않았고 병원에도 가지 않았어요. 증상은 계속 악화되었고 매일 3시간 이상 못 자는 극심한 수면 부족이 지속되었고 지나간 세월들에 대한 후회, 자책, 계속 답없는 생각들만 반복하게 되었죠. 내 나이가 언제 이렇게 돼버렸지? 뭘 하고 살고 있는 걸까? 뭘 위해 살고 있는 걸까? 이런 질문들을 끝없이 하곤 했어요. 하지만 우울증은 이런 합리적인 이유보다는 핵심은 자기 뇌에서 나오는 필수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생성 부족이라는 의학적인 관점에서부터 약물 치료를 시작하고 심리적인 부분까지 치료를 병행해야 된다는 것을 뒤늦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울증을 키우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3개월 정도 정신과 내원을 거부하고 괜찮아지겠지 하고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갈수록 극심한 수면 부족에 이제 약국에서 처방하는 수면 유도제로는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수면제는 병원에서만 처방이 가능하고요. 수면 유도제는 약국에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수면 유도제는 수면제에 비해 약한 처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변 분들은 병원을 가보라고 권유를 많이 하더군요. 근데 하필이면 관련된 병원과가 정신과더라고요. 엄청난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정신과를 가야 해? 내가 정신병자인가? 말도 안 돼. 이런 생각들로 석 달여를 잠을 못 자면서도 정신과 진료를 거부해 왔습니다. 결국엔 이 치료를 거부하고 버티는 기간에 우울증은 여러 가지 다른 합병증인 강박증, 대인기피증 등을 파생하면서 너무 힘들었던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울증 치료는 바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치료를 늦추는 기간에 고박이 10배 정도로 치료의 시간은 더 걸린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우울증은 질병입니다. 주변 분들이 정신력의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절대적으로 이해력이 부족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명 정신과 의사들의 유튜브 영상을 한 번이라도 보시면 이 질병은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그리고 인내를 가지고 길게 치료해 나가야 하는 병이라는 것을 금방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혈압약 같은 약들은 평생 먹는 것을 쉽게 인정하면서도 정신과 약이라는 거부감,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우울증 약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 치료에 정말 방해되는 일이라고
단언하고 싶어요. 그 다음으로는 우울증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우울증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끝없는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끝없는 우울감이 반복되고, 그 다음에 수면이 부족해지죠. 수면 부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생각이 끝이 없이 반복되는 타사증, 그 다음에 후회와 자책, 그 다음에 극심한 불면증으로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식욕 부진 또는 식욕 과다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이 파괴가 되고 강박증이나 대인기피증 같은 합병증까지 오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증상들을 병으로 인정하지 않는 인식이 제일 큰 문제라는 겁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정신과 진료에 대해 실비보험 등 미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편견들도 많고요. 저 역시 그런 시선들이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였었습니다. 이 생각들은 우울증에 아주 좋은 먹이가 되어준 거버립니다. 결국 저는 다니던 회사를 휴직하게 이르렀습니다. 먼저 3개월의 휴직 끝에 나아지지가 않자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꽤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모습의 제가 멋지게 퇴직하고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20년 다니던 직장을 그렇게 스스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조직에 피해를 주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리고 퇴사 후에도 습관 때문인지 가만히 있지를 못했어요. 뭐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가입 기간이 꽤 길어 실업급여를 풀로 받을 수 있었음에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준비가 부족한 저는 창업을 하기로 결심했답니다. 물론 직원을 컨트롤할 자신이었고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게 싫어서 무인 카페, 무인 사업 등을 위주로 시작했고 보기 좋게 여러 번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제 소중한 퇴직금도 많이 까먹게 되었고요. 여러분, 절대 이런 강박적인 생각들이 실패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쉴 때는 쉬어야 하고, 던질 때는 던져야 하고, 아플 때는 치료를 받아야 하고, 힘들 때는 누군가에게 기대야 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에서야 느끼는 거지만 열정과 혼을 담아도 자영업이란 세계에서 살아남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너무 많이 무모했고 준비가 너무 부족했음을 이제서야 느낍니다. 그 당시에는 뭔가라도 하는 게 제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솔직히 극단적인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술, 담배에 많이 의존한 시간들도 있었답니다. 가족들만 생각하고 버틴 것도 사실이고요. 아, 나란 사람이 이렇게까지 허약하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울증 증증에 시달리고 힘이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저의 우울증에 대한 원인들입니다. 첫 번째 원인은 보수적인 성향이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큰아들이기도 하지만 생각이 굉장히 보수적인 편이었습니다.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원칙주의자이기도 했고 성과 우선주의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에 대한 제약이 너무 많은 스타일이었고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생활들도 즐기고 이렇게 사는 거하고는 거리가 멀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굉장한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어떤 일이든 먼저 완벽히 준비를 해야 하고 완벽하게 실행을 해야 하고 그런 것에 만족을 삼았고 그런 일과 일상들이 반복되다 보니 나중에는 물건 하나도 제자리에 없으면 불안해하고 그런 저를 스스로 피곤해하는 느낌도 많이 받았었습니다. 세 번째는 강박적인 성향이었습니다. 위에서 말한 보수적인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삶을 지배하다 보니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뭔가 늘 쫓기고 불안해하는 강박적인 성향이 나타나더라고요. 무엇보다 제일 큰 문제는 삶 자체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에게 투자하고 자신을 돌보지 않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늘 자신에게는 인색하고 욕구는 억누르고 무슨 관념 같은 거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억제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뭐 하다못해 골프 같은 대중 스포츠가 된 요즘에도 골프는 기족 스포츠라고 그렇게 치부하곤 했으니까요. 웃음이 나오는 생각들인 것 같아요. 뉴스에서 보면 젊은 친구들이 사건 사고를 보면 늘 씁쓸해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안타까워하고 뭐 이런 생각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는 업무 일처리가 부족한 후배들에게 굉장히 성격이 급해서 스트레스 또한 많이 받고, 뭐 요즘에는 대기업들이 사내 민주화가 많이 되어서 부하 직원들에게도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없지만 역으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속으로 혼자 감내해야 되는 고독함, 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제 성격도 큰 몫이지만요. 오늘 제 이야기들이 어떤 분들에게는 꽤나 거부감이 드는 이야기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걱정도 영상을 만들면서 많이 했고요. 반면 공감되는 부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역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데는 꽤 많은 시간이 걸렸으니까요. 하지만 끝은 언젠가 있게 마련이더라고요. 결국엔 지금 제가 남아있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유튜브 채널까지 만들어서 제 이야기를 공유하는 자신감을 얻었잖아요. 저에겐 이 유튜브 채널 운영은 다시 저의 삶을 설계하고 즐기고 제 인생을 아껴주는 소중한 출발점이기도 하거든요. 다음 영상에는 이렇게 시작되고 경험한 우울증을 치료해 나가면서 극복해 나가는 과정들을 이야기해 볼 거라 합니다. 아직 유튜브 초보라 영상이나 지금 인터뷰도 몇 번째 찍고 있는데요. 편집 등 많이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많이 보듬어 주시고 같이 성장하는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두 번째 영상으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0대부터 50대까지 정말 자신을 사랑하기 채널 사호정